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합니다. 스포츠 분석 기초자료 어느 영상이든 차이가 없어요. 팩트만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날 추천 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이전 시드니 FC와의 홈 경기에서 2일 승리를 거두며 2연패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센트럴 코스트입니다. 경기 주도권을 내주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던 센트럴 코스트인데 경기 초반에 비록 먼저 실점을 했지만 이후 전반 35경에 내리 2골을 몰아 넣으면서 역전에 성공한 센트럴 코스트. 그리고 경기 종료 이전까지 한 골차 리드를 지키는데 성공하며 승리를 거둔 센트럴 코스트인데 위험 지역이나 중원에서 거친 파울로 상대 공격 진행을 방해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센트럴 코스트. 그리고 역습으로 날카롭게 위협적인 공격을 한 짜임새나 루트, 결정력까지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센트럴 코스트입니다. 뉴캐슬 제츠 FC 이전 브리즈번 로어와의 홈 경기에서 0-1 패배를 당하며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한 뉴캐슬 제츠입니다. 홈 경기였던 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으나 오히려 브리즈번 로어의 역습에 고전하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뉴캐슬 제츠. 오히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대패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 의미 없는 패스와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보여주며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역습을 당하는 와중에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인상적이었던 뉴캐슬 제츠입니다. 배팅 방향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며 패배를 당했던 센트럴 코스트인데 이번에 또 다시 맞붙으면서 홈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을 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전 주말 경기의 내용만 본다면 센트럴 코스트의 경기력이 더 인상적이었을 정도. 공수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안정감, 모든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는데 이를 뉴캐슬 제츠가 다시 한 번 더 원정으로 와서 이전 맞대결처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 오히려 이번 맞대결에서 센트럴 코스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 배팅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승 2.5 언더. 한국가스공사 두경민의 43점 양궁쇼에 무너지며 원주 DB에게 무너지고 말았다. 물론 팀의 1옵션 이대성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할로웨이가 상대의 이 BIG 전술에 막히며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일정도 3점 성공률이 관건일 것으로 본다. 현재 대구가스공사는 리그 내 3점 성공률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곽 생산성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2점 성공률과 야투 성공률 자체는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성 외의 외곽 성공률과 할로웨이, 이대원의 인사이드 득점 패턴만을 펼치기엔 SK의 다양한 공격 패턴에 무너질 공산이 클 것. 서울 SK, 안양 KGC를 상대로 자유투 미스 끝에 신승을 거뒀다. 김선영이 6득점으로 부진한 점은 다소 염려스럽다. 단 원희, 최준용은 각 32득점, 16득점을 기록하며 공백을 메꿨다. 특히 부진하던 허일영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며 SK 특유의 다양한 공격 패턴이 잘 통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일정 관건은 베테랑 김선영의 활약이 주요할 것이다. 포워드진은 최준용, 원희 조합이 건재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기복이 심한 허일영과 이대성의 존재를 고려할 때 김선영의 활약이 주요한 상황. 특히 리그 내 3점 성공률 4위인 이들의 외곽 지원이 터진다면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배팅 방향 서울 SK의 승리를 점친다. 물론 기복이 심한 서울 SK의 경기력을 간과할 수 없다. 단 할로웨이, 이대원 조합에 비해 원희, 최준용 조합의 인사이드 장악력이 더 앞서는 상황. 더하여 김선영을 필두로 한 속공 전개와 특유의 외곽 생산성은 분명한 차이를 벌릴 것. 더하여 안양 KGC 경기를 잡으며 기세가 상당한 SK이기에 충분히 대구가스공사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단, 양팀의 준수한 득점 지원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 80득점을 웃도는 득점 페이스를 보이며 전반적인 선수단 야투 감각이 준수한 상황. 이번 일정도 충분히 오버 접근을 부주력으로 삼아도 좋겠다. 추천 픽 SK승 168.5 언더.
삼성생명 우리은행에게 가비지 게임을 당하며 3연승의 기세가 끊기고 말았다. 물론 배혜윤, 키아나 스미스의 활약은 준수했다. 단, 상대의 풀코스 프레싱과 안정적인 페인트존 장악에 무너진 점은 다소 아쉬웠다. 이번 일정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먼저 우리은행 다음으로 모든 지표에서 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김단비, 배혜윤의 인사이드 장악 능력과 이주연, 스미스의 외곽 생산성은 건재한 편. 가뜩이나 리그 최하위의 하나원큐 상대로 충분히 압도할 전력을 갖춘 팀이다. 단, 유일하게 리바운드 수치에서 하나원큐에게 밀리는 점은 염려스럽지만 특유의 외곽 생산성과 존 디펜스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나원큐 KB스타즈에게 모든 쿼터를 다 내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정예림, 고예림의 득점 지원은 나름 준수했다. 단, 부상 이슈가 있는 양인영의 경기력 문제와 다른 포워드 채널들이 인사이드 장악에 실패하여 내 외곽 모두 무너진 점은 다소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김혜나의 부상 이슈도 다소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정예림, 고예림이 활약한 점은 고무적이나 2연속으로 터질지는 의문인 상황. 더군다나 모든 슈팅 지표에서 리그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이들의 아쉬운 선수단 구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들의 선정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배팅 방향 삼성생명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무기력하게 무너졌지만 우리은행 상대인 점은 인지해야 한다. 특히 패배를 허용했지만 배혜윤, 키아나 스미스, 김단비의 활약은 건재했던 편. 더군다나 하나원큐는 1옵션 김혜나가 부상 이탈하는 악재도 겹쳤기에 삼성생명의 핸디캡 승리도 충분히 노려도 좋겠다. 단, 하나원큐의 처참한 공격력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3경기 50득점을 웃도는 득점 페이스를 보이는 등 활약이 저조한 상황. 더군다나 직전 맞대결 82-59에서 봤듯이 상대 페인트존 장악 능력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였다. 가뜩이나 김혜나, 양인영의 몸 상태도 온전하지 못하다. 추천픽 -14.5 삼성 생명승 139.5오버. OK금융그룹 KB를 상대로 3-1로 승리하면서 2연승과 함께 3위로 올라섰다. 레오가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었고 조재성과 전진선이 서브와 블로킹으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 레오는 리시브도 받아내며 팀에 도움이 되려 했지만 리시브 효율은 12%로 높지 않았다. 승리의 기세와 별개로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의 경기력은 올라올 생각이 없다. 특히 차지환은 득점 없이 교체되기도 했다. 차지환 대신에 들어온 박승수가 가능성을 보였고 석진욱 감독은 앞으로 나이보다 실력에 맞게 라인업을 짜겠다고 공언했다. 베테랑들에게 선발로 기회를 무조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경기 내용도 살펴봐야 하는 게 레오에게 점유율이 무려 48%가 주어졌다. 국내 자원의 선발 문제보다는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레오는 많은 공을 때리다 보니 범실도 9개나 기록했다. 대부분이 서브 범실이긴 하나 후위 공격 범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조재성도 서브 범실 5개를 포함 8개의 범실을 기록하는 등 범실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우리카드 용병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우리카드. 지난 경기에서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3-1의 승리를 따냈다. 아웃사이드 히터가 아닌 아포짓으로 경기를 치른 김지한이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1옵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해냈다. 나경복이 득점력에 힘을 보냈고 송이채가 깜짝 선발로 나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 미들 블로커들의 속공도 매우 좋았으며 나경복의 리시브 효율이 -11%까지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단점이 거의 없는 경기였다. 김지한의 아포지 카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만 이번 경기는 OK를 상대하기 때문에 나경복의 리시브가 지난 경기와 같다면 이번 경기는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카드는 OK를 만났던 이번의 경기에서 모두 서브와 블로킹 능력이 좋아졌다. 또한 리시브가 다소 떨어졌음에도 공격력으로 해결을 했다. 현재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방향 OK는 여전히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진들이 길을 잃은 상태이며 레오에게 많은 공이 올라가고 있다. 우카는 아가메즈 없이도 신영철 감독의 전략으로 승점을 따오고 있다. OK만 만나면 공격력이 올라가는 우카가 이번 경기에서
아가메즈 없이 화력 싸움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OK 승리를 예상해본다. 또한 4세트 안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182.5점수는 꽤나 높아 보인다. 추천 픽 OK 금융그룹 승 182.5원다. IBK 기업은행 도로공사를 상대로 2-3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3, 4세트를 따내며 리버스 스윕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산타나가 유일하게 2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 표승주의 범실은 1개였지만 공격 효율이 17%, 리시브 효율이 33%로 불안한 경기를 치렀다. 1세트부터 부진했던 김희진과 교체되었던 육서영 좋지 않아 아포짓에서의 득점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교체로 출전한 김주양과 공수에서의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다. 미들 블로커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김현정이 57%대의 성공률과 효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김수지와 최정민은 성공률과 효율 모두 낮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포짓에서 많은 득점을 가져와야 하는 김희진의 부진이다. 이번 시즌 제대로 된 1옵션 역할을 수행한 적이 많지 않으며 서브나 블로킹에서도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터진의 불안한 토스까지 겹치는 등 쉬운 경기도 쉽게 가져가지 못하고 많은 세트로 이어지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다. KGC 인삼공사 흥국생명을 상대로 또 다시 패배했다. 1-3의 스코어로 경기를 내줬고 순위는 6위다. 엘리자벳이 46%의 높은 점유율을 소화했다. 이소영이 그나마 21%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역부족이었다. 공격은 아쉬웠지만 리시브가 좋았던 박혜민을 빼고 투입한 고의정과 최선아는 공수 모두에서 박혜미보다 떨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감독의 교체 판단이 실패로 돌아간 경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대표급의 미들 블로커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이주와 하나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의 신장을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했고 공격에서도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소영의 지난 경기 영향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엘리자벳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격진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것도 KGC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배팅 방향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다. 두 팀 모두 효율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엘리자벳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KGC는 이소영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다르게 IBK는 산타나와 표승주가 득점을 양분하고 있으며 오늘 경기 김희진의 활약을 기대해볼 경기다. KGC보다는 수비적인 조직면이 IBK가 좀 더 앞서 있기에 이번 경기는 IBK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풀세트가 예상된다. 추천 픽 IBK 기업 은행승 182.5번.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